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앤잡러 메리아빈입니다. 오늘 조명이 좀 눈이 부시네요. 한번 켜봤는데 제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에요. 일단 제가 무지에서 맞은 세금이 있고, 그리고 제가 멍청해서 맞은 세금이 있어요. 그리고 세무사님 때문에 맞은 세금이 있는데요. 뭐 사입사정 때문에 맞은 세금도 있고,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전문 세무사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집 주변에 있는 뭐 부동산 전문? 약간 그런 세무사님을 제가 이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결제 방법이 있고, 이제 플랫폼마다 정산되는 방식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다양한 거래 방식이랑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쇼핑몰이. 거기다가 또 동대문 같은 경우는 보통 현금 결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유통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 세무사님들은 조금 놓치는 부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세무사를 총 4번을 사용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플랫폼에서 뭐 입금되는 뭐 이런 것들을 매출을 누락시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죠.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게 아니라 실수로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사실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크게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수로 누락되는 금액이 많아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정정 신고를 하고 제가 조금 뭔가 이상하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금 세금을 더 내게 됐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두 번째 세무사님은 오프라인 매장만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사였는데 그분은 약간 편법으로 이루어진 회사였어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 방식이 거의 다 현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현금 매출을 누락시키는 식의,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그런 방식의 세무사를 제가 또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제 저는 온라인 매장이다 보니까 모든 거래가 다 인터넷에 찍힙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제 통장에 입금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한테 단 100원이 들어오더라도 모두 국세청에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세무사님은 그거를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랬던 건지 뭐 어떤 편법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매출을 엄청 많이 누락을 시켰고, 저는 부가세를 막 생각보다 조금 내는 경우도 있었고, 종합소득세도 생각보다 조금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법인이 아닐 시절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저도 크게는 잘 몰랐기 때문에 내라는 대로 내고 달라고 하는 서류만 주고 필요한 서류만 넘겨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세무사가 자의적으로 매출을 일부러 누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세청에 당연히 적발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한 몇 개월도 아니에요. 막 1년 뒤엔가? 1년이 가까워질 즈음에 이제 국세청에서 어떤 우편이 하나 왔는데 거기에 이제 되게 무서운 압류를 한다고? 나를? 막 약간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압류를 한다고? 약간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 구한 세무사가 진짜 노답인 게, 직원의 급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4대 보험비도 올라갑니다. 보통 1년 기준으로 월급이나 연봉이 오르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저희 세무사님한테 이제 직원의 월급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급여 대장을 짜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거기서 4대 보험비를 제외한 월급을 직원한테 주고, 4대 보험비는 납부가 되겠죠. 뭐 자동이체라던가 제가 직접 이체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년인가 3년인가 지나서 뭐 100만 원이었던 직원의 월급이 뭐 200만 원까지 갔어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럼 4대 보험비도 적어도 한 20만 원 정도는 빠져야 되는 건데 저는 그걸 제외한 금액을 늘 직원한테 다 줬습니다. 급여 대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줬는데 이제 4대 보험이 생각보다 너무 적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동이체를 설정해 놓기 때문에 크게 관여를 안 하고, 뭐 직원도 여러 명이다 보니까 한 이 정도 나가는 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무시를 하고 있었어요. 직원 한 명이 관뒀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 퇴직금을 줘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퇴직금을 주고 어떤 신고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갑자기 우편이 날라왔어요. 건강보험공단인가? 국민연금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국민연금인가? 어디서 날라왔는데 이제 직원의 월급을 하향 신고를 했다고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그 첫 번째 월급 100만 원 월급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저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3년 전 월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4대 보험도 엄청 조금 나오고 있었던 거고, 월급이 올랐는데 4대 보험을 덜 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밀린 4대 보험비만 거의 몇백만 원? 그래가지고 그 몇백만 원을 내고 세무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그 세무사가 아니라 다른 그 밑에 있는 세무사가 연락을 받았는데 직원 급여를 자기네들이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실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담당자가 관뒀다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면서, 그 담당자가 뭐 실수를 한 것 같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그때 어렸을
어렸습니다. 20대 초반이었고,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세무사들도 잘못한 게 없는 건가? 하고 일단 그렇게 사내보험도 내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그리고 그 세무사가 또 부가세를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키는 바람에 뭐 모든 쇼핑몰들은 다 그렇게 한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모든 쇼핑몰은 그렇게 한대요. 근데 보통 그게 당연히 불법이지만 뭔가 하더라도 저한테 말을 하고 이걸 해도 되냐, 이렇게 하실 거냐 물어보면 제가 이제 머리를 돌려서 그건 안 된다, 뭐 그건 된다, 뭐 그건 이렇게 하면은 뭐 탈세다, 이거는 저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안 말씀해 주시고 그 선에서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부가세, 덜 낸 부가세를 제가 냈습니다. 근데 또 왜 그걸 몰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서 부가세가 조금 나왔대요. 또는 아예 안 나왔대요. 제가 뭐 그달에 장사가 안 되긴 했는데 부가세가 뭐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가지고 이번 달은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 막 이러시고, 그리고 기장료는 다 받아갔어요. 근데 실제로 세금 신고는 아예 안 하신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월 기장료를 엄청 많이 받으면서 그냥 세금 신고했다, 기장료는 나한테 이체해줘 해서 저도 기장료를 몇십만 원 이체를 했고, 세금 신고가 된 줄 알고 부가세를 내려고 했는데 이제 매출보다 매입이 많으니까 이번 달은 부가세가 없다. 그래서 없구나, 이게 없을 수도 있구나, 전 또 믿었죠, 멍청하게. 그래서 부가세를 안 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신고가 아예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 이제 우편물이 날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사 구하실 때는 무조건 쇼핑몰 전문 세무사를 구하세요. 저처럼 멍청하게 당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세금 공부를 또 엄청 빠삭하게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멍청했는지 또 알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거를 왜 놓쳤지? 이런 멍청한 그때의 나년. 현명하게 아무나 막 가족이 소개시켜주는 곳, 뭐 주변에 있는 곳,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세무사를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부자 되는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